경남과 대구, 경북, 울산 등 4개 시도지사들이 오늘 밀양에 모여 부산의 신공항 유치 운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경고를 보냈습니다. 어제 창원에서 발생한 터널 안 8중 추돌 사고는 전세버스의 이른바 대열 운행 때문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스마트폰에 음란 화상 채팅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240명으로부터 6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조선업 불황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는 대규모 부채에, 노동자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발표가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갈등 조짐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과 대구, 경북, 울산 시도지사들은 오늘 밀양에 모여 부산의 도를 넘은 신공항 유치 운동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경남과 대구, 경북, 울산 등 영남권 4개 시도지사들이 밀양에서 긴급 회동했습니다. 이들 단체장은 최근 부산시의 신공항 가덕도 유치 활동이 지난해 1월 유치 활동을 자제한다는 5개 시도지사의 합의를 깬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5개 시도 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고 신공항 유치를 위한 각종 성명서 발표와 유치 기원 행사 등을 막무가내식으로 합의를 어긴 부산시와는 어떠한 협상이나 상생 방안 논의도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전했습니다. 4개 시도는 또 국토교통부가 부산시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책무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이번에 반드시 입지가 발표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부적 환경이나 정치적 여건의 구애됨이 없이 예정대로. 이에 대해 부산시는 밀양 회동으로 경제 논리로 해결해야 할 신공항 문제가 정치 논리화 우려가 된다는 유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신공항 입지 발표를 한 달여 앞두고 영남권 5개 시도의 유치 구도가 공식적으로 드러난 가운데 막바지 유치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어제 창원에서 발생한 전세버스 사고. 버스가 줄지어가는 이른바 대열 운행 때문에 피해가 더 컸다는 게 경찰의 분석입니다. 해마다 이 같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8중 추돌 사고. 경찰은 사고 원인을 급정거와 안전거리 미확보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20분 전 고속도로 폐쇄호로 화면입니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학생 240여 명을 태운 전세버스 7대가 2차로에서 나란히 달립니다.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80km 안팎으로 이 속도면 100m가량의 안전거리가 필요하지만 앞선 버스 3대의 간격은 20에서 25m로 다닥다닥 붙어갑니다. 뒤편 4대의 버스들 역시 간격이 15m에서 35m에 불과합니다. 차량 한 대에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10분 뒤 북창원 나돌목에서도 이 버스들은 1차로에서 연이어 달리고 있습니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입을 해야 되는데 운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실이 크다고 봅니다. 대열 운행을 하지 말라는 교육청 지침을 사실상 어긴 겁니다. 1차로 가야 되는데 화물차들이 가다 보니까 1차선으로 간 거 그거는 이제 잘못인 잘못인데. 이른바 셋대 운행이라고 불리는 대열 운행.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추돌 가능성이 커 대형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안전거리 미확보로 범칙금 5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열 운행을 하는 버스들에 대해서 운전자뿐만 아니라 그 운영자나 관리자 입장에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버스들의 대열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한 해 평균 50여 건에 달합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고속도로 터널 연쇄 추돌 사고를 당한 양산 모 중학교 학생들의 심리검사 결과 절반 이상이 불안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산교육지원청은 오늘 이 학교 1학년생 221명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한 결과 불안 증세가 약간 위험 이상인 학생 수가 모두 129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는 집단 상담과 개별 상담을 진행한 뒤 20일부터 정상 수업에 들어갑니다. 경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대는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52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면허정지 4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지난 4일 진주시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앞에서 차로를 옮겨가며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박 씨의 버스는 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생 30여 명을 태우고 있었고 시내버스에도 1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음란 채팅을 하자며 접근해 영상을 몰래 녹화한 뒤 돈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주소록도 해킹당한 상태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동영상을 뿌리겠다는 협박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뜯겼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음란 채팅 일당의 사무실을 덮칩니다. 컴퓨터에는 음란 채팅 때 사용한 문구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빼낸 주소록이 저장돼 있습니다. 이들은 음란 화상 채팅을 유도해 이를 고스란히 녹화했습니다. 그리고는 해킹으로 빼낸 피해자의 휴대전화 주소록을 보여주며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냈습니다. 여자인 척해갖고 동영상으로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장을 해놓은 거를 이제 다시 보내놓고 협박을 했죠. 넉 달 동안 이런 수법으로 240여 명에게 뜯어낸 돈이 6억여 원. 총책인 정 씨는 악성 코드를 만들고 나머지 일당은 채팅과 협박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끈질기게 협박을 하고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그다음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 앱은 절대로 다운을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혐의로 32살 정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하청업체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저가 수주한 막바지 물량을 처리하는 하청업체는 대규모 부채에, 노동자는 고용 불안으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9년 대형 조선소 사내협력사를 인수해 운영하던 50대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수 당시 10억 원이던 부채는 현재 25억 원으로 불었고 지난달 매출 5억 6천만 원 가운데 4억 8천만 원이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누적적으로 적자가 이렇게 쌓여 있었지 않겠느냐. 상 압박을 받고 있는데 계속 버틸 수 있을까. 대형 조선소 물량의 80% 이상을 협력업체가 생산하다 보니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저가에 수주해야 되는 거를 협력사 대표들이 그걸 수행하다 보니까 돈을 정상적으로 받아가지고 월급 주고 세금 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빚은 쌓이고 압박감도. 업체들의 극심한 재정 압박은 직원들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조선소 하청업체 30대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하청 노동자 고용 부정을 위한 대책위가 꾸려졌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해고나 폐업이나 임금 체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도 사회적이어야 하고 지역적이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에 지난 2월 현재 경남 지역 조선소 6곳의 협력업체는 모두 600여 곳, 직원은 7만 6천 명이 넘습니다.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은 물론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경남시군이 주민세를 10,000원으로 올렸거나 올리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경남 8개 시군 가운데 김해시와 진주시 등 16개 시군이 지난해부터 5,000원에서 8,000원이던 주민세를 10,000원으로 올렸고 창원시와 밀양시도 현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은 정부의 보통교부세 제도가 주민세가 낮을수록 불이익을 받는 구조여서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제39사단은 오늘 창녕 박진 전쟁기념관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식을 갖고 올해 유해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39사단은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과 함께 매일 120여 명을 투입해 다음 달 17일까지 유해와 유품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창녕 남지읍은 낙동강 방어전이 치열하던 1950년 8월과 9월 아군 민병대와 미군 제24사단이 북한군을 상대로 격전을 치렀던 곳입니다. 경남도민이 금연과 절주, 걷기 등과 같은 건강관리를 전국 시도민 가운데 가장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지난해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금연과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성인의 비율은 경남이 20.5%로 가장 낮았고 서울은 41.1%로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오후 6시 10분쯤 김해시 강동동의 한 신발 공장에서 불이 나 이 시각까지 진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화재 현장에서 짙은 연기가 퍼지면서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광역 1호를 발령하고 관할 소방서의 모든 진화 장비를 동원해 큰 불길을 잡고 현재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이 대리운전업체 횡포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검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경남 대리운전노조는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운전업체들은 호출 프로그램 사용료와 출근비 부과 등으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대리기사들의 업체 이동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 마산야구장 건립공사 기공식이 오는 21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경상남도가 도비를 지원할지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